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 가서 가볍게 카페 모카 한잔하고 미니 스콘 조그마한 거 3조각 먹으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먹은 것과 포화지방이 같고 이틀 동안은 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겹살 만약에 3인분 먹었다. 솔직히 삼겹살 3인분도 껌이잖아요. 포화지방 거의 100g입니다. 100g. 이거는 그냥 이번 생에는 틀린 수준이거든요. 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온실가스랑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불포화지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화지방은 그냥 포화지방이거든요. 뭐 분류를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불포화지방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오메가6랑 오메가9은 콜레스테롤을 아주 살짝이지만 떨어뜨리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오메가3는 도리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려는 분들이 영상을 볼 때는 오메가3가 제일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심장 건강에는 또 희한하게 오메가3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자 이런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화지방은 LDL을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분해도 줄여서 콜레스테롤 확실히 늘리는데 불포화지방은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제거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메가3를 빼면 오메가6나 오메가9는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음식에 막 다 섞여 있거든요. 어떤 음식도 불포화지방, 포화지방만 들어있는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분리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포함된 오메가3도 분리할 수 없을 뿐더러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또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기도 하고 또 칼로리도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불포화지방은 절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같은 성분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해서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불포화지방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총지방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대중교통으로 대체하는 게 의미가 있지 대중교통도 엄청나게 많이 늘면 똑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포화지방 제일 먼저 식물성 기름 견과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견과류, 오일, 아보카도를 보면 자 거의 뭐 여기는 불포화지방만 있죠. 포화지방 아주 약간 들어있고 코코넛 오일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식물성 지방이지만 포화지방이 대부분입니다. 버터보다 많아요. 아보카도는 정말 불포화지방이 올리브유만큼 많은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먹을 바에는 마요네즈를 먹는 게 이롭다. 하지만 안 먹을 마요네즈를 추가로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올리브유나 마요네즈 같은 걸 일부러 퍼먹지는 말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식이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식물의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해요. 이 파이토스테롤을 일부러 또 추가로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좀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파이토스테롤을 먹는 거는 특별히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이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거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토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차피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식물성 기름 먹을 때 파이토스테롤도 내가 추가로 먹으니까 좋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파이토스테롤 일부러 찾아 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중에도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이 있죠. 바로 생선입니다. 여기에 여러 해산물이나 달걀, 우유, 두부까지 즉 말해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뺀 나머지 고기 종류들 전부 다 모아서 영양 성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삼겹살은 제가 일부러 대조를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삼겹살이 결코 불포화지방이 적지 않죠. 자, 고등어하고 비교하면 삼겹살이 불포화지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가 불포화지방 많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삼겹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포화지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불포화지방을 더 먹으려고 식물성 오일을 추가해서 먹는 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시겠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삼겹살에 비해서 포화지방도 훨씬 적지만 불포화지방도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이 적은 겁니다. 뭐 갈치는 더 적고요. 그래서 고등어 갈치가 지방이 적으면서 불포화지방 비율이 그만큼 또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자, 그 외에 뭐 오징어도 기름이 굉장히 적고 뭐 장어도 기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어도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이고 포화지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계란들도 이제 불포화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먹는 콜레스테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뒤에 콜레스테롤 편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부.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두부가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두부는 단백질도 많고 불포화지방도 많고
포화지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선만큼 좋은 게 두부예요. 거기다가 식물성이라서 식이 콜레스테롤도 전혀 안 들어있고,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콩 단백이 또 별도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의 원리에 따르면 거의 하루에 2모 정도를 먹어야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는 콩단백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에 콩단백을 기대하고 먹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고기 대신 먹는 걸로 두부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좋은 역할이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불포화지방 입장에서 가장 의사가 권고할 만한 음식은 역시 생선입니다. 생선. 이 생선이 얼마나 좋은지, 생선과 물개를 주로 먹은 에스키모인들이 거의 완전 육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이 왜 심장병에 걸리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찾은 게 바로 오메가3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빵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참 몸에 안 좋은 게 빵인데, 생선은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을까. 모든 연구들이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 뭐 어딘가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먹을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해산물 섭취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1년에 58kg를 먹는데 아까 육류가 57kg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이 해산물이라고 해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우리가 노르웨이보다 생선을 많이 먹나?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 생선이 고등어인데 고등어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해산물 세계 1위라는 거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에서 생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해산물 섭취하면 전부 다 생선인데 우리는 다른 나라는 먹지 않는 폐류, 해조류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생선 섭취량은 세계 평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콜레스테롤 높아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노르웨이 사람들만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선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자, 원칙은 등푸른 생선을 매주 2, 3회 섭취하고 한 번 섭취할 때마다 중짜 크기로 한 토막을 먹어라. 이게 정답인데 이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생선을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드세요. 2회 아닙니다. 2마리입니다. 요거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화지방 하루에 15g 이하로 드세요. 1번 공식이고, 2번 공식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생선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드세요. 참치를 일주일에 2마리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고등어나 뭐 삼치 같은 거 2마리 이상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육류나 생선이나 두부나 이런 고기류를 쭉 모아서, 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고기 먹는 방법, 포화지방을 줄이면서도 윗길로 안 갈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 공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생선을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드세요. 방금 설명드렸죠. 두 번째, 두부를 일주일에 1모 이상 드세요. 이것도 그냥 공식입니다. 세 번째, 계란 흰자는 그냥 마음껏 드세요. 이거는 무한정 먹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가?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매일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어도 돼요. 하지만 생선, 두부를 합친 양보다는 적게 드세요. 이것도 공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마블링이 많은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가 기름이 많긴 하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능하면 골고루 드시고 반드시 야채와 함께 드세요. 아까 말했지만 삼겹살을 부득이하게 먹는다면 반드시 쌈을 싸서 드시고, 그 다음에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스팸, 얘들은 바이바이 안녕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기만 한 생선을 매일 먹으면 어떤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생선이 좋지만 생선을 매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중금속, 그 다음에 우리 또 옆나라의 방사능, 미세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방사능, 미세플라스틱, 염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사실은 생선은 잘못이 없어요. 생선은 정말 좋기만 한 음식이 맞습니다. 생선은 잘못이 없는데 이 네 가지 뭡니까?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몇 끼 먹게 되면 이런 네 가지는 약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생선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잡지방들, 트랜스지방, 식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커피 설명드릴게요. 자, 트랜스지방은 주로 마가린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은 원리 자체가 LDL 합성을 엄청나게 늘리고요, LDL 제거도 줄입니다. 포화지방 그래도 몸에 좋은 HDL 합성을 늘리긴 하는데, 트랜스 지방은 HDL 합성마저 저해하는 정말 최악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 좋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너무 몸에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정부 규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포화지방 이만큼, 불포화지방 이만큼에 비해서 트랜스 지방은 이만큼밖에 안 먹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온실가스로 치면 화물 트럭에 해당해요. 무지막지하게 올리지만 양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마가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식물성 액체 기름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딱딱이 붙인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트랜스 지방이 엄청나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있었는데요, 트랜스 지방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때는 엄청나게 들어있었지만 경화를 만들 때 수소 대신에 효소를 사용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버터보다 더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 100g에 트랜스 지방이 일단은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버터보다 살짝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 규제를 통해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줄였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랜스 지방 200ml 이하면 0으로 표시할 수 있게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 규제가.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는 규제이긴 한데, 정말 다행인 거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 대부분 포화지방도 많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화지방을 어차피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뭐 삼겹살은 고등어로 대체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 트랜스 지방은 자동으로 저절로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지방이 역시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빵 논문을 보면 포화지방 순위가 1등이 앙버터였고 2등이 크루아상이었는데, 트랜스 지방 순위는 1등이 크루아상, 2등이 앙버터예요. 우리가 평균 트랜스 지방을 하루에 360ml 먹는데 크루아상 한 개가 460ml 들어있어요. 자, 아까 포화지방은 육류에서 조리법이 중요하지 않고 부위가 중요하다, 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트랜스 지방은 조리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볶기, 굽기, 튀기기 이런 거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함량이. 자, 예를 들어서 햄이나 통조림을 그대로 먹으면 100g당 트랜스 지방이 1.5g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거를 햄이나 통조림을 볶으면 트랜스 지방이 갑자기 거의 4배 가까이 점프합니다. 5.4g이 됩니다. 자, 구워도 그냥 2배가 점프하죠. 밀가루는 튀기면 갑자기 뭐 3g이 뿅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튀기는 게 최악이고, 굽기, 볶기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부위가 중요하고 트랜스 지방은 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포화지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그래도 부위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맞지만, 트랜스 지방을 줄이려면 최대한 그대로 먹거나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포화지방은 돼지고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했는데, 트랜스 지방은 어디서 제일 많이 섭취할까요? 자, 트랜스 지방은 소고기에서 제일 많이 섭취합니다. 결국은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지. 근데 65세 이상은, 자, 두부가 이래요, 두부가. 자, 두부에도 트랜스 지방이 있는가 싶긴 한데, 두부에서 트랜스 지방을 먹는 게 26%로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그만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트랜스 지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소고기나 빵, 과자, 라면 이런 걸 거의 안 먹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조금 들어있는 두부에서 섭취하는 게 상당히 기여도가 큰 거고요. 자, 우리가 두부도 가열을 하면 트랜스 지방이 소량이 나지만 생성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두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두부를 부침으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어도 여기서 트랜스 지방 섭취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성인들은 이제 쇠고기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쇠고기에서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는 어디인가? 자, 그냥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위들입니다. 바로 차돌박이, 소갈비, 꽃등심입니다. 자, 차돌박이를 꼴랑 100g만 먹어도 트랜스 지방이 668ml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갈비 606ml, 등심 뭐 503ml. 네. 그래서 오늘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차돌박이는 안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차돌박이는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빵. 사실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그나마 정부 규제 때문에 우리가 대형 프랜차이즈나 스낵 회사에서 만든 과자들은 전부 다 트랜스 지방을 강제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허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제빵집, 수제과자 전문점들. 자, 수제 케이크와 수제 과자,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을 표시를 안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규제인가 싶은데, 뭐 대형 프랜차이즈도 200ml 이하는 표시 안 해도 되고, 수제빵집은 아예 그냥 표시 안 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트랜스 지방을 가릴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트랜스 지방 줄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음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소고기, 차돌박이, 소갈비, 꽃등심, 특히 차돌박이는 영원히 안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 치킨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팝콘에도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은
웬만하면 안 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수익 과자, 일부 수제 아이스크림, 일부 빵, 이런 트랜스지방 표시가 안 돼 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공육, 튀김, 라면, 그리고 두부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두부를 부침으로 많이 먹는 거는 트랜스지방 측면에서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콜레스테롤은 식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피 속의 콜레스테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은 콜레스테롤이 내 피 속의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먹는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식물에는 전혀 안 들어있고 동물성 식품에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콜레스테롤을 260ml 먹는데 계란 노른자 딱 하나에 콜레스테롤 210ml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10ml, 20ml 합쳐봐야 계란 노른자 210ml 먹는 하나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식이 콜레스테롤 줄이려면 계란 노른자 안 먹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20%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계란 노른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콜레스테롤 섭취가 늘어나면 알아서 간에서 또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란 노른자 마음껏 섭취해도 됩니다.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먹는 콜레스테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평균 260ml 정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ml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간에서 알아서 생산을 좀 줄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500ml, 600ml 먹는다고 해서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 많이 하면 자기 나라 텍사스유를 감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많이 안 늘어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미국 영양학회 뭐 식품자문위원회에서 뭐 콜레스테롤 하루 300ml 섭취 제한량을 뭐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차처럼 콜레스테롤도 안 올린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올리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낮추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올라가는 것도 대부분 일반인들이 저렇게 잘 안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또 저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입증이 돼 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식이 콜레스테롤 300ml 이상 먹으면 LDL이 올랐고요. 대조적으로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는 고지혈증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WHO도 권장량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하루 300ml 이하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지혈증 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지질 혈증이 없는 사람 일반인은 일괄적으로 콜레스테롤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 영양지침 그 말이 맞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줄여야 된다. 피해야 된다. 300ml 미만으로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ml 이내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고지혈증 환자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달걀 노른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LDL 높아서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떨어뜨리려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계란 노른자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300ml 이하로 먹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지어 200ml 이하를 권고하고 있는데 200ml 이하로 먹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ml 이하로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내놓은 권장 식단인데 자, 요거대로 먹어도 여기 계란은 1도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콜레스테롤이 하루에 148ml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만들어도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가 아니어도 삼치나 닭가슴살이나 쇠고기에 조금씩 들어있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미세하게. 자, 그래서 채식이 아니라면 하루에 148ml 기본적으로 먹고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계란 노른자 하나 먹어버리면 바로 350ml 먹는 거죠,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먹어도. 자, 그래서 식이 콜레스테롤을 300ml 이하로 먹는다 이러면 그냥 계란 들어있는 음식은 조금 피하시면 되는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200ml로 먹고 싶다 이러면 계란 노른자는 아예 그냥 끊어야 됩니다. 아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계란찜, 계란말이 이런 거에만 계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빵에도 들어가고 과자에도 들어가고 튀김에도 들어가고 전에도 들어가고 김밥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란이 은근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란 요리 있잖아요. 계란말이, 계란국, 계란찜,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스크램블 뭐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흰자로만 요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말이, 계란 흰자국, 계란 흰자찜, 삶은 계란 흰자, 계란 흰자 후라이, 흰자 스크램블 이렇게 드셔야 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에그 베네딕트에 계란이 톡 터지는 그 장면은 콜레스테롤 200ml 이하로 먹으려면 안녕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달걀말이 100g에 콜레스테롤 292ml. 자, 달걀찜은 489ml. 달걀찜, 달걀말이 이런 거는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식생활 가이드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흰자 스크램블, 달걀 흰자말이, 달걀 흰자찜 이런 거를 권하고 있어요. 진짜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낮추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김밥에 달걀 흰자 지단만 들어간 김밥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진짜 생각보다 먹을만 했어요. 근데 달걀 흰자찜은 제가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드셔보신 분은 맛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피. 자, 닥터딩요 믹스커피 프림에 포화지방 많이 들어있으니까 안 먹을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자,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가이드라인에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프림이 안 들어간 커피에도 카페스톨, 그 다음에 카페올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LDL 제거를 방해해서 콜레스테롤 조금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휘핑크림이 안 올라간 그냥 생 에스프레소에 물만 들어있는 요 아메리카노에도 카페스톨, 카페올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잘 보면 지금 기름이 살짝 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카페스톨 기름이 전혀 안 들어있는 커피가 콜드브루가 있거든요. 이제 필터에 걸은 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름이 안 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피가 필터에 거르지 않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필터에 거르면 거의 영향이 없거나 살짝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예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 이제 녹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LDL 얼마큼 올라가나? 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략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정도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5에서 20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LDL이 정말 5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사람이라면, 무슨 그냥 극단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아니라면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이거를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거에 어떤 작은 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 콜레스테롤이 5 정도 올라가는 게 나머지 커피가 항산화 물질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좋은 이점을 가지는 걸 생각하면 5 정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LDL이 내가 3잔밖에 안 먹는데 20 정도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커피를 한 달간 매일 3잔씩 먹고 한 달은 아예 끊고 피검사를 해보면 되죠. 그랬을 때 정말 다른 거 똑같이 맞췄는데 LDL이 커피만 가지고 차이가 딱 20 정도 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끊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녕 하는 겁니다. 또, 자,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님들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자, 삼겹살 줄이시고 뭐 빵, 과자, 아이스크림 끊으세요 하면 되게 자신 있어 해요.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커피 끊으세요 하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메리카노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만큼 커피는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정말 어떤 힐링 포션 같은 개념으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커피를 끊으라고 말하는 저도 어렵고 끊어야 되는 환자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LDL이 20이나 올라서 커피를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끊으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건 녹차겠죠, 녹차. 이제 녹차는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그거 자체만으로 약간 떨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커피의 맛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카페인만 보충하면 된다 하는 분들은 녹차를 못 마신다면 뭐 카페인 음료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권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커피의 맛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영상으로 또 한편 설명드리겠지만, 필터에 걸은 커피, 그냥 간단하게 커피숍에 가서 콜드브루 시키면 됩니다. 콜드브루는 상당히 그 카페스톨들이 걸러지거든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로 굉장히 안전한 게, 그러니까 프림 설탕이 전혀 안 들어있는 아메리카노용 인스턴트 커피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하면 카페스톨이 상당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녹차가 제일 좋겠지만, 진짜 그거는 싫다, 커피를 먹고 싶다 하면 콜드브루, 그다음에 카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지방들 쭉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뭐 운동, 체중 감량 이런 거 살펴볼게요.
자, 당뇨 시간에 탄수화물의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당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류는 이제 먹자마자 단맛을 느끼는 현금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수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혀 소화할 수 없는, 하지만 이제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루마블돈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들이 재밌게 부루마블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루마블돈 식이섬유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뇨에도 굉장히 좋지만 콜레스테롤도 똑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 영양에서 중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당류는 보시면 살짝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근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살짝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이 있고, 얘들은 진짜 중립이 맞고요. 밥은 뭐 이제 당뇨나 뭐 중성지방이나 올리지 콜레스테롤은 영향이 없고, 얘들은 뭐 식이섬유를 탄수화물이라고 본다면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중에서는 명백하게 영향이 크진 않지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로 치면은 나무 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자동차를 줄이는 노력이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개선 효과가 크지 않지만 자, 일관적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 많은 게 뭐 현미, 통보리, 뭐 강낭콩, 그 다음에 뭐 미역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분리할 수가 없고, 어차피 그냥 식이섬유 많은 거를 많이 먹으면 수용성을 많이 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용성, 불용성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25g 이상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뭔가 먹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나왔죠. 식이섬유. 하지만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고 하루에 25g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미 평균적으로 24g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으로 오늘 조진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한식을 먹으면, 여기 보시면 식이섬유가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하루에 35g도 가능해요. 여기 뭐 쑥갓, 나물, 아욱 이런 데 엄청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이 효과가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덜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식이섬유는 소위 말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던 대로 잘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러면 꼭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무언가 먹어서 떨어뜨리려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양파즙이나 강황이나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근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음식으로 많이 먹는 거는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야채 많이 드세요. 그 뭐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양파즙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야채는 평생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양파즙을 평생 먹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양파즙을 평생 먹는 게 콜레스테롤 그 떨어지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 그게 가당키나 한 가성비가 나오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작용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들이 부작용이 뭐 적겠죠. 약보다는 적겠죠. 그래도 약만큼 부작용이 연구돼 있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심혈관 예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만 내려가는 게 다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고지혈증 약들은 콜레스테롤만 떨어진다고 해서 통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심혈관 예방 효과가 같이 입증이 돼야지만 논문이 나오고 FDA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심혈관 효과가 입증이 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가성비, 부작용, 심혈관 예방 효과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럴 거면 약을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약과 비교해서 세 가지 중에 이점이 하나도 없고, 음식이 아니라 기능식품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약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야채를 너무 안 먹어서 뭐 차전자피 같은 거 약국에서 사 먹는 그 정도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설사하고 이래서 부작용이 있어서 못 먹긴 하는데, 뭐 부작용이 없다면 그 정도는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양파즙, 뭐 강황 이런 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오늘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방법 제가 정말 길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또 스타틴 못 먹는 사람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영상을 또 한 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채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채식은 아무래도 지방이 매우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엄청 풍부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확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런 음식들과 비교했을 때 LDL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거의 모든 논문에서 입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은 LDL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99%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식은 고탄 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고탄 저지를 하고 거기에 칼로리까지 높게 먹게 되면 결국은 윗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채식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육식군에서는 인슐린 수치와 그다음에 혈당 대사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 화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채식을 잘 하면 상관없어요. 고탄 저지가 안 되도록 견과류를 충분히 먹어준다든지 전체 칼로리가 오버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절대 윗길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채식도. 하지만 채식을 한답시고 비건 치킨이나 비건 라면이나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 똑같아요. 결국 윗길 아랫길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식은 LDL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잘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 너는 왜 의사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에 운동을 강조하지도 않느냐, 질타도 많이 하시고 악플도 많이 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된 댓글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데는 운동이 최고죠,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그 신성시대는 생활습관 교정 4가지, 운동, 금연, 금주, 체중 감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 금연, 금주는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뭐 4에서 8% 떨어진다, 2에서 4% 떨어진다, 0에서 4% 떨어진다, 이런 논문도 있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데다가 이 논문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많이 잡아준 거예요. 자,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운동은 자, 뭐 작은 LDL이 좀 농도가 감소했다, 뭐 이런 정도의 연구는 있지만 결론은 운동으로 LDL 떨어뜨리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 이런 워딩을 지침에서 썼어요. 자, 왜 그런가?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같이 뭐 성호르몬이나 비타민 D나 세포막이나 담즙이나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자체가 운동으로 소모되는 성분이 아니고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메타 분석에서는 거의 효과 없다는 논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무질증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 좀 하래요. 근데 아저씨 진짜 축구팀 7개고 헬스를 하루 3시간 하는데 제가 이제 의사한테 더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 금연은 어떤가? 나머지 콜레스테롤 성분들은 9%, 10%, 뭐 5%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반면에 LDL은 1.7%. 그러니까 그 힘든 금연을 했는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줄이는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는 지침에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음주, 알코올이라는 거는 당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순 당류하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뭐 지방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알코올이랑 당류는 거의 몸에서 대사가 같기 때문에 당류가 아까 뭐 콜레스테롤 살짝 올린다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처럼 알코올도 뭐 우리 몸에서 영향이 없다, 약간 올린다, 뭐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약간 낮춘다, 뭐 그런 연구들이 많지만 결국은 사실상 영향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운동 요 3가지를 정리를 하면, 자, 운동은 중성지방 엄청 떨어지고 HDL 올라가지만 LDL은 뭐 약간 떨어질까 말까입니다. 음주는 중성지방 많이 올리고 HDL도 약간 올리지만 LDL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금연은 중성지방 약간 떨어지고 HDL 많이 올라가지만 LDL은 아주 약간 떨어질랑 말랑입니다. 그래서 셋 다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슬프죠? 이래서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제일 생활습관 교정으로 약 안 먹고 떨어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뭐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안 떨어지니까 아싸, 나는 음식 조절하고 운동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만 높은 사람, HDL만 낮은 사람, LDL만 높은 사람 3명의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3명 중에서 운동을, 금연을 가장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자, 바로 LDL 높은 사람입니다. 자, 왜냐? LDL 높은 사람이 가장 심혈관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운동하고 금연은 별도의 경로로 LDL과 상관없이 심혈관 예방을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 운동과 금연은 이 LDL 수치에 영향이 1도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LDL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운동, 음주나 금주, 그리고 금연 이런 것들이 LDL이 가장 영향이 낮지만 반대로 가장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상관없이 이거를 가장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중 감량. 자, 보통 혈압 당뇨는 제가 체중 감량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자, 체중 감량도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중성지방 HDL 모든 걸 통틀어서 LDL 떨어진 효과가 가장 적습니다. 자, 왜냐면 포화지방의 어떤 양이나 비율이나 아니면 전체 지방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칼로리 가행은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 10kg를 빼면 총 콜레스테롤이 9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LDL로 치면 더 작겠죠.
근데 만약에 LDL도 9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혈압은 1kg 빼면 1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140인 사람이 120으로 살만 빼서 혈압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20kg 빼면 돼요. 20kg 빼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10kg 뺐을 때 9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LDL 160인 사람이 100까지 떨어뜨리고 싶다면 67kg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7kg인 사람이 없어져야지 콜레스테롤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빼서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영양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크지 않고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랐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낮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이 작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그 증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제가 48kg일 때도 LDL이 1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살 빼면 콜레스테롤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막 그게 만능인 것처럼 진짜 모르는 의사들의 주장이나 댓글들을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죠. 자, 살을 빼도 LDL이 크게 내려가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지 안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과체중인 분들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살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개별적인 음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체중 감량 같은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어떤 전반적인 베이스가 되는 식단 그 다음에 총 결론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설명할 시간이 짧으니까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요거 바로 정답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을 전부 정리하면 자, 이 애들이 위로 갈수록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고 자, 이 애들은 내려가는 음식들이고 위에 있는 게 많이 떨어지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논란의 음식들이 초콜릿, 파스타, 우유, 포도주고요. 이 애들은 각각 한 편으로 할애해서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들 빼고 하나씩 살펴보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디저트, 믹스커피 요 애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아예 끊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치킨, 삼겹살, 곱창 이런 고기류들, 가공류, 갈비, 순대, 사골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게 좋아요. 안 먹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라면, 냉동음식, 중국음식, 튀김, 패스트푸드, 탕류, 전, 아메리카노, 커피 이 애들은 역시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붉은 살코기, 계란, 노른자, 볶음, 생선, 알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매일 먹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음식들. 그래서 야채, 버섯, 해조류, 토마토, 녹차 이 애들은 무조건 많이 드시면 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양껏 드세요. 그리고 생선, 통곡물, 두부,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과일 요 애들은 이제 주식으로 사 먹으면 됩니다. 칼로리만 주의해서 먹으면 돼요. 이 애들 대체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은 효과가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금연, 금주, 운동은 체중 감량보다도 더 효과가 떨어지지만 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하고 이렇게 네 가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이상 지질 혈증 식사 가이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중성지방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한번 멈춰놓고 캡처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추천 베이스 식단. 오늘 이야기 너무 어려워서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식단으로 먹을 건지 그냥 정해달라 하시면 콜레스테롤이 확실히 떨어지는 걸로 증명이 된 식단 4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대시 식단, 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니시 식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유하고 달걀까지 먹는 락토브 베이스의 고탄 저지 식단입니다. 이거도 제가 영상 한 편으로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냥 한식. 자, 요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지중해 식단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를 한국형으로 바꾼 한국형 지중해 식단은 또 LDL이 떨어지는 효과가 증명이 됐거든요. 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식. 자, 저는 한식이 뭐 물론 이제 짜기 때문에 고혈압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 위주 식사기 때문에 당뇨에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콜레스테롤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논문으로 증명된 게 있더라고요. 자, 2010년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우리나라 한식, 일반식과 미국에서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건강식, 미국 일반식,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3가지를 먹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한식만이 LDL이 떨어졌고 미국의 건강한 식단을 먹어도 또는 미국의 일반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다 올랐어요. 자,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 대한 우리나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 게 있어요.
자, 이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 어떤 건지는 제가 또 영상 한 편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일종의 약간 지방을 많이 먹는 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식에 비해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 LDL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게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한식도 모르겠고 한국형 지중해 식단도 모르겠다. 그냥 레시피를 알려달라. 자, 고지혈증에 좋은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보건복지부 질환관리를 위한 바른 식생활 가이드. 자, 여기서 성인 2000칼로리 식단이 2주치가 나와 있어요. 쭉 해서 14일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자, 14일치를 두 번 돌리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먹을 식단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요대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소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1900칼로리 식단도 또 2주치가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초딩 입맛, 뭐 햄 달걀 샌드위치, 뭐 빵도 있고요. 찰깨빵, 핫케이크, 뭐 저지방 우유 크래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저 성인 식단만큼 저렇게 극단적으로 할 자신 없다 이러면 요 소화 식단 거를 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외식에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요거 들어있는 자료, 요거 두 개는 꼭 링크 해드릴 테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전체 결론입니다. 자,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 지방을 전체 칼로리의 30% 미만으로 먹고, 포화지방은 최소화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완전히 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도 200ml 이하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이섬유소는 25g 이상 섭취하는 것을 계획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베이스 식단으로는 대시 식단, 오니시 식단, 한식, 한국형 지중해 식단 중에 고르는 게 좋고, 채식도 좋은 선택지지만 너무 심한 고탄 저지에 칼로리가 과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해서 생선을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두부를 일주일에 1모 이상, 육류는 생선 두부보다는 적게, 하지만 살코기 위주로 충분히 먹어주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끊어야 되는 건데, 커피는 녹차로 대신할 수 있고, 달걀은 노른자 끊고 흰자만 드시고, 빵, 과자, 아이스크림은 샤베트로 대체하거나 끊어야 되고, 케이크도 끊어야 되고요. 라면은 겉면으로 대체하거나 끊어야 됩니다. 우유는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로 먹는 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총 정리까지 알아봤고, 자, 제가 LDL 콜레스테롤 많이 높잖아요. 물론 약을 먹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 오늘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또 분명히 30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건강하려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음식 조절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걸 내가 한다는 걸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 환자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겨내보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